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청와대는 사라질 것이라며 조직 구조도 일하는 방식도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대통령실이 생겨날 것이라고 국민 앞에 공약으로 약속드렸습니다. 현실적인 제약상 광화문 집무실을 꾸릴 수는 없지만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리고 실무자와 언론 가까이에서 수시로 소통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당선인의 강한 신념이고 의지입니다. 이러한 공약에 대하여 국민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만큼 국민과 약속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하는 것은 당선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행보입니다. 심지어 청와대를 벗어나겠다는 약속은 5년 전 문재인 대통령도 큰 소리 치며 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은근슬쩍 약속을 내팽개쳐버리고 5년 내내 구중궁궐 청와대 안에 숨어서 혼밥을 자주 즐기며 불통의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했습니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탈청와대, 탈제왕적 대통령을 위한 윤석열 당선인의 조치에 대해 반대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폐기한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발벗고 직접 나선 윤석열 당선인에게 고마워하고 협조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협조는커녕 온갖 악담을 퍼부으며 청와대를 벗어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조치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예비비 사용이 불법이라고 하는 억지 주장과 가짜 뉴스 생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대통령도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서 집무실 이전 예비비 사용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안보 공백을 내세우고 있지만 군사 대비태세의 핵심인 합참은 이전하지도 않고 현재의 대비태세를 계속 유지할 뿐더러 국방부 이전에 따른 불편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또한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 혈세 700억 원이 들어간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는 것을 보고도 배상이나 사과를 요구하기는커녕 남북 대화에만 목을 메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하여도 미상 발사체 운운하던 문 정권이 이제 와서 안발을 내세우는 것은 참으로 넌센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못된 심보가 아니고서야 무슨 염치와 근원으로 이제 임기를 마무리하는 정권이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입니까? 오죽하면 제2의 광우병 선동이 아니냐는 비난까지 나오게 된 실정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민주당의 오선 의원, 우상호 의원은 윤석열 차기 대통령을 버르장머리도 없이 저 양반이라고 호칭하고 아직은 172석의 민주당이 법률 재개정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등 새 정부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거리낌 없이 내뱉고 있습니다. 상식 있는 국민들 눈에는 대선 불복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가로막고 도리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일 지경입니다. 아마도 6.1 지방선거에서 자신들의 지지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뭉쳐주기를 바라면서 무조건적 반대를 위한 이슈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 앞에 나와서는 정치개혁 운운 말하면서 여전히 발목 잡기 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문재인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5년 내내 민생 발목 잡고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더니 임기 마지막까지 좀스럽고 민망하게 행동한다고 평가할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지금 당장은 예산 편성권이 당선인에게 없고 청와대가 거부하면 강제할 방법도 없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취임 즉시 예산을 편성해서 탈청와대, 탈권위주의, 제왕적 대통령제로부터 탈피하기 위한 조치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은 그 어떤 방해와 선동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